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스포츠 사회학 제4장 스포츠와 교육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참 많으시고요. 각자 직업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다 보면 자격증 따기가 참 힘듭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도 촬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찾아 들으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또 합격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는 강의 내용이 스포츠와 교육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장은 상당히 내용들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좀 귀찮으실 때는 라디오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귀로 들으시면서 한 번 정도 복습하시는 개념,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학습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준비했고요.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빈도 분석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스포츠와 교육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 얘기는 올해는 꼭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시험을 문제를 출제할 때 딱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제목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예씩 걸러서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럼 규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체육의 개념, 역할, 교육 목적, 활동 내용, 문제점, 활성화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 또한 키워드를 몇 개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원 스포츠, 클럽 스포츠, 전과 체육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 체육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 체육은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체육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교육적 의미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학원 스포츠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학원 스포츠는 학교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운동부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특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자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동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 클럽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학교 체육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제가 이 촬영하는 것들을 그 원테이크로 가능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물론 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끊어야 되겠지만 내용들이 좀 쉽기 때문에 쭉 읽어드리고 끝낼 계획입니다. 먼저 스포츠와 체육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영어로 SPORT 혹은 SPORT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로 적습니다. 보통 스포츠라 그러면 이 스포츠란 용어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S가 있으면 여러 종목들을 좀 의미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재돼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 기량 향상의 주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건강을 위한 것들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는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목적성이라는 건 영어로는 오토텔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체육은 상당히 이 신체 활동이 수단적입니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후에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바꿔내려고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단적으로 바뀔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라고 얘기하죠. 체육적인 의미에서는 체를 먼저 붙여서 체지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체는 말 그대로 몸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지는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덕은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육은 영어로는 physical education 이렇게 적습니다. 저기
우리가 흔히 체육이라고 쓸 때 이 몸체자에다가 기를 육자를 사용하거든요. 즉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서 이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피지컬은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체가 되고요. 에듀케이션은 말 그대로 교육이죠. 그래서 기를 육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단어가 먼저 나왔고 체육이라는 용어가 이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여서 PE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과 체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뭐 과거 같으면 그 안하공이라 그러나요? 저기 이렇게 공 딱 던져주고 놀아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안하공이 안하 공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좀 개념이 바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하는 체육활동으로 교사의 지도하에서 치밀하게 학습된다. 다음으로 5가지 신체활동 가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하공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가치 영역들을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및 시민의식,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관련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운동 능력 혹은 스포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닌 것에 어떤 여기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5가지 가치 영역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오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이 개념들을 구분하는 능력들은 키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을 보시면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없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전은 자신의 수준을 이해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 말 그대로 단어와 동일하죠. 다음엔 경쟁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 상황에서 중요한 게 협동하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죠. 잘못하면 이 경쟁이라는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협동, 책임감, 배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의미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말 그대로 경쟁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그러면 이 나와 있는 문장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가 있죠. 여가 시간을 자기 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추구하는 가치고요.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가라는 것들은 남는 시간, 한자가 들어가면 남는 시간이거든요. 영어로는 우리가 레즈라고 외래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 용어를 바꿔놓은 것이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기 개발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영역에서의 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클럽 스포츠입니다. 이건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교사에 의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특별히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방과 후 학교 자율 체육 활동 그리고 체육 스포츠 동아리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죠. 다음으로 운동을 통한 교육적 목적 달성 및 건강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클럽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스포츠입니다. 한마디로 학원 스포츠는 학교 운동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부를 가려놓고 학원 스포츠만 보면 이게 학교 운동부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런 헷갈리는 용어들은 명확하게 의미를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을 영입하여 대회 참가 및 입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학교 운동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트 선수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프로 스포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직업 선수를 의미하죠. 학교 운동 선수들은 직업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는 문화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었고 향후에도 이를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 나오고요. 그 지문에서 이 지문이 얘기하는 뭐 다음 학원 스포츠의 특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승리지상주의 문화이죠. 그렇죠? 승리지상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사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규율, 자율성 제한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 선후배 관계가 만들어지고 뭐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군사주의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문화입니다. 외부와 격리되고 폐쇄성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를 나오시다 보면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운동부 선수들은 따로 놀죠.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문화, 외부와 격리돼서 따로 노는 문화들을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소외 문화가 있습니다. 선수의 수단화죠. 여기 소외란 용어는 항상 단어적으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인간 자체는 인간 몸 자체 혹은 인간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구와 수단화하는 것을 신체 소외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뭐 심한 경우는 어떤 대회 우승을 위해서 승리지상주의 문화와도 관련되어 있죠. 학생을 유급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입니다.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교육. 전인이라는 게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학업 능력의 촉진.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서 학업 성적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음은 사회화 촉진입니다. 뭐 스포츠맨십이라든지 팀워크, 도전의식 같은 긍정적 가치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정서의 순화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체득하는 공정성, 합법성, 준법성은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범죄 발생 확률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스포츠를 하게 되면 청소년기는 아주 힘이 넘치는 시기죠. 그러한 뭐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을 정서적 순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남아도는 에너지를 소비시킬 수 있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바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내 통합이 먼저 있죠. 학교 제도 내에서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죠. 학교 대표로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대회에 나가게 되면 그 팀들을 중심으로서 그 학교가 뭉치게 되죠. 그런 걸 학교 내 통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전국대회에 우승하게 되면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화되게 되죠.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뭐 농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좀 약간 자긍심 같은 게 좀 생기는 게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선도 기능이 있습니다. 즉 체육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여성이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의 참여를 정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평생 체육과의 연계 부분도 있습니다. 즉 청소년 시기에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의 키트를 제공하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즉 장애인의 신체 기능 약화를 방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 및 건강 정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인과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를 잘 활용하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럼 서로 간에 또 어려움도 이해하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함께 제공해서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교육의 역기능입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쭉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의 결핍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승리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승리는 성공이고 패배는 실패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가 쉽죠. 그리고 학생 선수가 아닌 운동선수가 되게 만드는 학생이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움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등한시하고 승리를 위해서 공부 아닌 운동만 하는 그런 학생을 만들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참여 기회의 제한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로 우수 선수의 육성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일반 학생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게 되죠. 다음 부분도 중요한데요. 성차별이 내재화되는 간접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비활동적이고 수동적이어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대중매체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그들의 운동 능력보다 성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는 경향까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스포츠 상업화가 있는데요. 학원 스포츠가 영리나 금전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 성취에는 무관심하고 학교의 명성과 금전적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와 학업에 대한 편법과 관행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 능력이 우수한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 유지, 장학금,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회 성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편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으면 그 학생은 점수를 A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운동과 공부는 별개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가 금메달만 따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법과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선수 일탈과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지나친 체중 감량으로 사망한다든지 학교의 기대와 코치 본인의 성공을 위해 학생을 유급시키는 경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 등을 용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협한 인간을 육성할 수 있죠. 지도자의 독자적 코칭이 그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질수록 운동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스포츠의 교육적 적합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비인간적 훈련이 있습니다.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도자의 무자비한 폭력 행사, 신체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훈련 등이 여기 포함되고요. 즉 코치의 명성이나 성률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과체육의 문제점인데요. 전과체육 나와 있으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체육을 얘기하죠. 첫 번째가 체육 수업의 부실합니다.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이 있는데요. 신체 활동의 출발은 시설과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교사의 능력과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즉 교사의 질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체육교육과의 위상 약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 존재하죠. 학교 체육은 덜러리 과목 혹은 입시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 보면 체육 수업을 아예 하질 않고 그 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보건교과의 신설이 2007년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체육교과가 상대적으로 좀 위상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요.
아예 체육 교과의 일부를 빼서 이제 보건 어떤 교과를 만들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인 체육 수업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과 체육의 개선 방향입니다. 학교 체육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야 되겠죠. 배구를 한다 그러면 배구 전문가를 데려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교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고르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즐겁게 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도입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펩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학생 체육 활동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여학생 체육 활동을 보면 왠지 벤치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여성의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자 학생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해서 땀 흘리고 하는 모습들을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입니다. 학원 스포츠는 운동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육적 적합성이 의심됩니다.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 그리고 엘리트 운동선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있죠. 학생들은 뭐랄까 운동선수들은 학습권을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이 선수들이 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성적을 받게 되면 일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 있죠. 양자 간에 서로 피해를 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생활 영위를 저해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운동부 운영에 환경적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산 시설이 부족하고요. 우수 지도자 부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학업 성취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죠. 운동만 하다 보니 학업 성취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학생 선수의 폭력, 성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주의 문화라든지 선문화 이런 것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요. 또한 입시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선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습니다. 즉 예전 어떤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 그리고 반평균을 낮추는 학생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 등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위에 문장에서 입시 문제 뭐 예를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이 운동만 한 친구들 같으면 대학교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핑계로 인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폭력이 정당화된다든지 혹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건 제도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있습니다. 최저 학력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합숙 훈련을 건절해야 됩니다. 이게 또 선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말 리그제를 시행할 필요성 등이 있죠.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 운동하는 것들을 만들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학교 운동부의 운영 투명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재정 투명화가 나와 있는데요. 시합 출전비나 전비 훈련비 등은 학부모가 담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시 비리가 있습니다. 시합 출전, 대학 입시, 스카우트 등과 관련한 대가성 검증 거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명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선문화나 군사 문화를 척결해서 폭력 및 성폭력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처우 개선인데요. 신분 보장이 매우 중요하죠. 운동부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이 정규직이 아니죠.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금방 물러나야 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신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문제풀이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화 교육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뭐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식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용어 있죠. 학원 스포츠 이렇게 나오면 운동부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과 체육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이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반복해서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어떤 응용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스포츠 부분들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선문화나 군사주의 문화처럼 이런 그 자체의 특징들 있죠. 그 자체의 특징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